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경찰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결과 물론 확인부터 하셔야죠. 네,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았나, 그리고 내 점수가 과연 합격권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젊음, 시간, 열정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 가지시는 시간 꼭 갖길 바라겠고요. 우선 전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총평부터 하자면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오늘 시험이 아직 준비가 미처 부족한 상태에서 경험을 위주로 공부하였다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진짜 이번엔 아깝게 아슬아슬하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시험을 노려야겠다, 네, 이런 분들께는 일단 앞으로의 시험, 즉 내년 1차 시험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미 시험이 개편된 이후에 이제 네 차례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의 방향과 출제의 경향은 확인되고 누적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는 그러한 의미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1차보다 2차가 당연히 난도가 높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터무니없이 예컨대 작년 2차처럼 그렇게 높아질 것이냐?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쩌면 또 예상외로 1차 시험이 크게 이의 제기 내지는 문제가 지적되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변별력 문제는 조금 제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문제 자체가 비교적 깔끔하고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들로 구성된 탓에 2차도 오히려 예상외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후자에 가까웠죠. 네,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난도가 어떤지, 네, 그것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전혀 손댈 수 없이 황당한, 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글쎄 제 기준으로는 한 중에서 중하 정도, 네,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율 안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2차처럼 그렇게 시간이 도저히 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 내지는 굉장히 분량이 큰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괜찮지 않았나. 그런데 쉬운 문제 속에서 의외의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킬러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문제들이 약간 있었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어차피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 난도를 높게 출제 문제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당연히 맞춰야만 된다. 네, 자, 이때 소위 킬링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 남들이 거의 다 틀렸을 문제, 이걸 본인이 맞춰낸다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 바로 기본기에 충실하자. 네, 이번 시험에서도 여지없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의 추세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뭐냐면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었던 기본에 충실하자. 그 기본에 충실하자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세부적으로, 자, 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 예전 공부하듯이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법 규정, 법조문 자체를 명확하게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 하에서 판례의 태도도 도출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 뭐 굳이 하자면 3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도 그렇고 5번, 7번, 네, 법조문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의 비중이 매우 많았다는 것. 이건 올 1차에서도 나타난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편된 시험 그리고 현재의 추세 때 이런 법조문이나 판례의 의미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얼마나 암기되어 있는가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다. 경찰 시험은 이제 그렇게 바뀐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최신의 판례. 자, 이 최근 판례가 그 어느 시험보다 최근 실시됐던 시험들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최근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네, 제가 철판특강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꼭 1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근 5년 걸 철판특강 그 3시간짜리 그걸로는 도저히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 골랐다. 라고 했던 것들, 그 최판특강에 다루었던 것들, 굉장히 다수가 출제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부분인데, 앞으로 공부 방법도 바로 그거예요. 최근 판례, 최소 3년에서 5년. 아까 그 최판특강은 워낙 주어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최근 5개년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살펴봤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와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것은 조금 이런 것들 나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 예컨대 판례란 거 짧은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요지들을 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대하고 긴 분량 중에 어느 부분이 출제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논점이 출제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색다르게 다른 부분을 출제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재가공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수 있었어요. 결국 이것도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응용 능력, 이걸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경찰 트렌드고 추세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것은 여지없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요, 과거 판례의 결과만 막 암기하는, 그리고 두 문자를 따가지고 막 외우기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문 문제든 판례 문제든 기본 개념을 먼저 확실히 다진 뒤에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 요것은 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정리했고요. 몇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개수형 문제, 개수형 문제가, 난도가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에서 변별력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수형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만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답을 힌트로서 제공하는 서로 연관성 있는 보기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따 살펴보면서도 몇 가지는 제가 언급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어떤 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앞에서 이거 비슷한 거 내용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연산작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기도 많이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나름대로 출제자의 고민이 느껴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체법인 형사법 부분에서는 비교적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데 의외로 형사소송법 부분에서 함정을 조금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방금 직전에 시험이 치러졌고, 더구나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여러분들 긴장도 푸셔야 되고요. 오늘 하루 마음껏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형사소송법이 의외로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도 충분히 기본 개념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 오셨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부 문제들 살펴보면서요, 오늘 핵심은